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현무에 대한 내용이 차차 공개되기 시작하자 북한의 반응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대한민국 국군의 날 현무5를 공개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는데요. 1일 당일 국방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전략무기 동원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번 한국의 열병식은 한국과 미국의 만성적인 핵공포증에 의해 만들어진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불과하다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김여정 역시 담화를 낸 이후 국군이 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에 대해 허무한 광대극이자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남오물 풍선을 살포하며 한국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탄도미사일은 무시무시한 수준에 오르며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서양의 강대국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들어 차세대 군사무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매년 국방비를 거의 8% 가까이 올리며 무서운 속도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군사력 성장 퍼센트 부문에서 세계 3위를 달리고 있죠. 특히 미국의 탄도미사일 전력 분석기구인 CSIS에 따르면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세계 9위권 순위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세계 5위를 달성해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천궁 방공망 시스템부터 시작해 현무탄도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천무미사일 발사대는 물론 이것을 런칭할 현무 발사대용 수직형 트럭과 전투함 그리고 잠수함들을 찍어내듯이 폭발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가장 강력한 대전략무기로 불리는 핵심 전력을 보유했거나 개발 중인데요. 탄도미사일부터 시작해 순항미사일과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이 대전략무기로 분류됩니다. 사실 의외로 이러한 대전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강대국들의 전유물로서 실질적으로 보유한 국가들이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열강국들로 유명했던 서구권인 유럽마저도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곤 한국산 현무미사일 같은 사거리 2000km가 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단 한 발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 떠오르는 해인 반면 일본은 현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맡고 있는데요. 특히 미 정부가 현재 한국과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다 미 협상 대표가 한일 양국을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한미 협상이 정리되지 않는 한 미국은 일본과의 탄도미사일 개발 협상을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간만 보다가 한국이 어떻게 협상하는지 결과를 지켜보고 본인들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각 나라들의 미사일 경쟁 속에서 현무 미사일을 활용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이미 착수했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방위비전 분야에서 한국은 또 한 번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국토 면적을 고려해보면 제국주의 열강국이 모여있던 유럽과 비교해봤을 때도 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무기체계와 국방예산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군사적인 분야로 봤을 때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국은 현무를 순항형 소형 핵무기로 탄생시킬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현무는 트리테크 불리는 독특한 중복함 유도장치를 사용하는데 관성 항법장치와 군용위성 항법장치 그리고 영상 기반 항법장치와 지형참조 항법치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적군의 전자전 재능을 피하고 압도적인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현무 미사일의 강력한 화력은 가장 큰 특징인데요. 애초에 현무는 지하 깊숙한 벙커나 방화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을 뚫고자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메피스토는 이중다탄도는 전면부에 성형자격을 배치해 구멍을 뚫고 폭발하는 형식입니다. 이처럼 잠재적 탄도 핵미사일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이중탄도 구조를 쓴다는 점에서는 언뜻 보면 미국산 탄도 미사일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전반적으로 현무가 좀 더 최신 세대로서 스텔스성이 강화되는데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부터는 더욱 발전된 저피탐 설계와 도료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극한의 미사일은 실전 배치가 눈앞에 두었고 현무6와 현무5 그리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우리 군의 핵무기 가능성을 높여주고 또 다른 전략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무기를 100% 국산화한 뒤 해외 수출까지 진행해 서구권을 대표하는 미국산과 동구권을 대표하는 러시아산 무기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하나의 무기 플랫폼까지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런 한국이 군사력을 더욱,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증강시키고 있어서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민족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쟁 전략의 완성도도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그 상대가 누구든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은 미리 준비해 둔 치명적인 선제 공격 시나리오대로 주로 한국의 주무기이자 가장 가공할 위력을 가진 전략 자산인 현무 미사일들로 상대를 거의 반죽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호 파괴 전략 때문에 만약 상대가 어찌어찌하여 한국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는 이미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식물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너도 팔과 다리 모두를 잘릴 각오는 하고 한국에게 덤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지목되었죠. 우리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해집니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바로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질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현무5에 이어 벌써 현무6 개발에도 착수해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 열강에게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될 현무 계열의 미사일들은 탄두 중량을 더욱 늘리거나 한꺼번에 여러 발을 묶는 방식을 통해 핵탄두의 파괴력에 맞먹거나 그 이상 강력한 수준으로 증강시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맞먹는 더욱 강력한 군사적인 옵션을 보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현무5는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강력한 방어수단뿐만 아니라 평양과 북한의 주요 기지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적 수단과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의 이름을 날리던 서구 열강들이 한꺼번에 모여 비교해봐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전력이 우위일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에 주변적 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 전문기관에서 우려를 표하며 분석한 자료가 있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세계 순위 5위에서 4위까지 오갈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군에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분야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상 전력 부문인 탄도미사일 전력은 한국군이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유럽 전체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한국군의 사거리 1500km 이상 미사일 보유 수량은 세계 5위에 등극했으며 K9 자주포의 놀라운 수출 물량과 압도적인 성과로 자주포 전력은 무려 세계 1위의 기록. 군사력 순위 4위인 인도마저도 한국산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현무 미사일의 개량 형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KF-21 전투기와 군함 그리고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하여 경량화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한국군이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매년마다 국방비를 거의 8%씩 올리며 놀라운 속도로 양과 질에서 군사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은 4년 안에 세계에서 6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더욱 무서운 건 한국 군대 신기한 특성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각각의 국가는 나름대로의 소규모나 중규모 군 무장을 갖추어 혹시 있을지 모를 싸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쟁 준비 형태를 보면 다른 나라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여타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이 국지전을 대비한 전쟁 전략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의 예를 들자면 완전한 형태의 전쟁보다는 다른 나라가 자국의 영토를 침범했을 경우 그 지역을 수호하고 방어하는 소규모 국지전에 대비한 전술 무기들과 전투 전략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 대한 개념부터가 애초부터 다릅니다. 한국이 생각하는 전쟁이란 국지전이 아닌 탄도 미사일까지 도입해 둘 중 하나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한국은 소규모 국지전 따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거대한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군사력 우선 성공 국가인 북한을 대상으로 한국은 70년간 군사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북한만 그럴까요? 한국의 주변국들은 세계 군사력이 5위 안에 드는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한반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란 국가의 모든 걸 걸고 그야말로 모든 미사일을 쏟아부어 상대를 완전히 끝장을 내버린다는 게 대한민국 국군 미사일 사령부의 전쟁 전략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역사의 진실을 우리는 그동안 몇 번이나 경험했고, 그냥 힘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무 미사일 같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직접 개발해 만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이라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 언급하며, 북한은 끊임없이 체제 위협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마치 침략할 것처럼 오인해서 그 공포를 이용해 집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한류 열풍으로 인해 외부의 위협 자체를 북한 주민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김정은의 사상에 물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사항인데요.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은 북한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군이 어느 나라에게도 기죽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군사력 강화입니다. KF-21 전투기 역시 사거리를 늘리며 한국 무기의 위상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9월 30일 영상입니다. 핵무장론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위협에 맞서 핵무장 잠재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핵잠재력 확보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자체 핵보유 문제는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 있고, 북미 정상회담 의제는 북핵 폐기가 아닌 핵동결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핵무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따로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책을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확산 방지로 확정하게 된다면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에 따라 제한적인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2달이면 핵무장이 가능한데요. 군사기술을 연구하는 기술진 일부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핵폐기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플루토늄으로 정제하고 핵무기로 전환하는 기술력은 사실상 확보된 상태라고 밝혀졌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은 평화협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무장을 하지 않았지만, 사거리 제한이 해제될 때면 한 달도 되지 않아 신무기가 등장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세계를 당황시키곤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군사기술력을 갈고 닦으며 고강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다양한 방산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 군수항공 기술력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KF-21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무기 역시 핵무기를 장착한 핵폭격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전투기 기술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유인전투기와 무인전투기 모두 해당됩니다. 최근 세계 강대국들은 레이더 탐지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유무인 복합체계를 가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혈안입니다. 이를 위해 항공기 꼬리가 없는 무인기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 한국 역시 6세대급 유무인 복합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방산위원회의 경쟁력 현상보고서에서 한국 공군이 보유할 무인 전투기의 성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이 운용할 무인 전투기는 최대 성층고도를 비행할 수 있고 7시간 이상 지속적 비행이 가능하며, 스텔스 도료를 적용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3%까지 최소화하는 저피탐 무인 전투기일 것이라는 발표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하나씩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 형성으로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 향상을 위해 KF-21 전투기와 함께 기동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계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시키기 위한 스텔스 유인 전투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은 이미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기술진은 밤낮 없이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 향상을 위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용 스텔스 기술을 국산화해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군이 첨단 무기 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는 한국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진심으로 극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텔스 유무인 체계에 무인 드론이 개발된다면 KF-21 전투기가 몇 단계의 진화를 통해 미국산 F-35 전투기의 화력 체계를 넘어설 것이 분명하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이상 징후 발생 시 KF-21 전투기의 상황을 공유하게 되면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접근해 순식간에 섬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국산 무기 체계의 장점인 K-링크 네트워크 연결 능력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군사무기 전문 매체의 기자인 수바시 씨도 한국은 뛰어난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아직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본과는 정말 대조적인 상황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 성과만 살펴본다면 한국형 스텔스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스텔스 기술력과 레이더 기술력이 높은 수준으로 향하면서 세계 외신들 역시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저피탐 항공기를 포착해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완료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2019년 초단파 레이더로 소형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고 이후 2년 만에 ADD가 고출력 고강도 표적 탐지 기술에 의한 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스텔스 저피탐 항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출력률을 높여 미세하게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감도를 높여 잡음 속에 섞여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고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ADD는 디지털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과 잡은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결국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국산 탐지 기술을 전력화하게 된다면 5세대 스텔스기가 지배할 미래 한반도 상공의 영공방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해 미국 기업들은 사실 안 입고 온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미국 전투기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산 KF-21 전투기 레이더 성능이 최근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소식이 들려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과거부터 논란이 되었던 미국산 F-35 전투기의 레이더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세계 각종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F-35 레이더 성능 업그레이드 계획에는 록히드 마틴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압박이 거세게 작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레이더를 F-35 전투기에 교체하려 하자 즉각적으로 반대 여론이 불길처럼 드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번 레이더 성능 개량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F-35 전투기 도입국들이라면 빠짐없이 전부 실시해야 하는데요. 한국이 F-35 전투기를 제외시키고 KF-21 전투기를 추가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F-35 전투기에 관하여 성능 개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능 개량에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국 방산업계에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갑질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한국 공군 측은 최근 F-35가 마지막 미국산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산 무기에 종속되길 원했는데요. 한국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은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측은 군사무기 기술 분야에 관해서 한국이 실패를 맛보길 원해왔지만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당당하게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날 한국의 무기 국산화 지표는 전년 대비 8%나 상승하여 국산화율 90%까지 기록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국제방산전시회에서 공개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일정표는 많은 사람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카이 측은 이번 국제방산전시회에서 KF-21 개량을 거듭해 나가 함재기와 전자전기 등 완벽한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2027년까지는 KF-21 전투기의 완전한 스텔스기 버전인 블록2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블록2 단계에서 KF-21 전투기는 정밀 유도폭탄과 국산 천룡미사일을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을 기반으로 함재 전투기와 전자전기까지 이 모든 것을 7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포부를 공식 석상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더 이상 외산 전투기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으며, 이에 더해 시장 경쟁력까지 키워 해외 수출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훈련기의 경우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명품 항공기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보잉과 미국 훈련기 사업에서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제작 경험이 풍부한 미국마저도 시제기 비행 이후 5년에서 8년의 시험 비행 기간을 거쳐 양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특유의 빠르고 정확한 DNA로 인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전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산 무기 수입률은 전체 비중의 6%나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군용항공기 산업체계가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인정했으며,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는 물론 항전 장비가 유럽연합과 영국 언론에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마저 한국 레이더 기술력을 본 후 위기감을 느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호흡을 맞춰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차세대 A사 레이더 개량이 완료된다면 질화갈륨 단자를 무려 3200개 이상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개발되었던 A사 레이더 성능 대비 16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시스템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질화갈륨 레이더 반도체는 KF-21 전투기의 기존 탐지 면적을 20배나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점처럼 아주 작게 레이더에 감지되었던 물체들을 확대시키며 전투기 스텔스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KF-21 전투기 스텔스 소재와 A사 레이더 반도체의 독자 개발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욱 이 사업의 진행을 앞장서 미국산 A사 레이더 반도체 홍보에 나섰었는데요. 만약 KF-21 전투기 계획이 실패하여 전투기 전력 공백이 생길 경우 미국산 전투기는 물론 값비싼 항전 장비들을 한국에 더욱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미국 방위산업과 바이든 정부는 이 계획에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현존 최고 성능의 대한민국 KF-21 보라매 항전 장비를 포함해 A사 레이더의 질화갈륨 반도체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전술 자산들과 새로 도입하고 있는 전투체계들을 K링크로 통합하여 KF-21 전투기부터 스텔스 전투함까지 국산 소프트웨어로 모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개발되었던 1500개의 9세대 갈륨비소를 사용한 미국산 전투기 F-35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까지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A사 레이더가 가볍게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전 비행 모의 시험 통제실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하고 깜짝 발표까지 진행했었죠. 세부적인 시험 내용을 보면 한국형 A사 레이더를 K링크와 연동하여 가상 적전투기 6대를 동시에 추적한 뒤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모조리 격추하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자체 개발에 대한 시도는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 전투기 비행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강압적인 F-35 전투기 성능 개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F-35A의 성능 개량 비용은 무려 3,700억 원에 달하는데, 문제는 F-35 전투기의 성능 개량이 무작정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만 진행된다는 것이죠. 방사청은 F-35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모든 운영국에 일원화된 형상 적용을 요구하는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한국 자체의 성능 개량 요구는 필요치 않다고 즉각 반발하였지만, F-35의 성능 개량은 미국의 통보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2020년 중후반 구성된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성능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루어지는 이러한 2차, 3차 개량도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방사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수긍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F-35A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미국산 전투기 도입을 하지 않으려는 계획이며 KF-21 보람의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총력을 기울여 더 이상 이런 수모를 겪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지는 KF-21 고속 비행 중에서는 기술 부분에 대한 것과 속도 측정 장치를 장착하며 순조롭게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행 시험을 하는 시제기에 긴 피토관을 장착하는 이유는 항공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많은 디지털 베이스 데이터를 모으기 위함인데, KF-21 전투기는 긴 피토관을 장착한 상태로 추가적인 시험 비행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유일한 속도 장치였던 피토관은 현재 GPS 같은 항법 장치가 개발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잘 쓰이고 있는데요. GPS는 수평 방향의 차원적인 이동 위치를 계산해 속도를 측정하고 선박이나 차량 속도를 구하는 데 매우 정확하지만, 수시로 수직 상승과 하관을 반복하는 항공기에는 GPS만으로는 속도 오류가 날 수 있어 피토관까지 함께 사용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지표들은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얼마나 대단한 전투기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에게 휘둘리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우방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 이미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자체 핵무기 보유와 첨단 군수기술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주변 강국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한국의 무궁한 미래를 위하여 강력한 군사무기 보유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